네,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고전문학사라든가 한국문학 사상, 지역 한문학 현장론 등을 가르치는 정문학입니다. 주로 영남 지역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남명조식의 문학이라든가 태계 이황의 문학 이런 것을 포괄해서 영남 학파의 문학을 주로 했고요. 최근에는 한국 문학과 중국 문학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한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전공은 한국 문학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국 문학 사상은 이 문학에 관한 사상, 문학에 나타난 사상, 그 다음에 문학에 작동하는 사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문학에 작동하는 그 사상은 철학과 문학 사이에서 철학적 논리를 통해서 문학의 어떤 연구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공간 감성 이론이라든가 사물 접근 이론 등을 만들어서 문학 연구 방법론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요. 태극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젖소가 물을 먹으면 이 우유가 되고, 또 독사가 이 물을 먹으면 이 독이 되는데, 그처럼 물은 유연하게 변화합니다. 문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태계 선생 같은 경우는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는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이렇게 도산 12곡 시를 짓는데, 여기 보면 철학자 퇴계의 생각이 바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철학은 특히 이제 퇴계의 도학 같은 경우는 영원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퇴계는 거기에서 영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거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황진이는 어떠냐? 황진이 같은 경우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야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상하니 쉬어간들 것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도 창야하면 한번 창해로 가버리면 다시 오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황진이는 그 물을 통해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황진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물은 작가가 누구인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퇴계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영원성을 발견하고, 황진이는 거기에서 순간성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처럼 문학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모수는 힘,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문학에 어떻게 다양하게 이렇게 등장하는지를 한국문학 전반을 통해서 살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 영남 한문학과 물의 문화학은 그 2탄입니다. 여기에는 영남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한문학이라고 하는 학문분과, 문화학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앞부분을 이으면서 또 영남 지역을 새롭게 이해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저술한 것입니다. 물은 문학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불변과 변화가 함께 나타납니다. 예컨대 물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액체, 고체, 기체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물은 본질이 이제 흐르는 것이니까 액체고, 얼음 같은 경우는 이 고체고, 또 수증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정에 따라 가지고 이 가만히 걷혀 있는 이 지수가 있기도 하고, 흘러가는 유수가 있기도 하고요. 또 성강, 오르내림에 따라 가지고 수증기 같은 것은 올라가고 빗물 같은 것은 내려오죠. 그다음에 온도에 따라 가지고 따뜻한 물인 온수도 있고 찬 냉수도 있습니다. 또 강도에 따라서 강한 물인 경수와 부드러운 물인 연수가 있고, 청탁에 따라서 맑은 물이 있고 또 탁한 물이 있습니다. 완급에 따라서 이 경류도 있고 또 편안하게 흐르는 안류도 있죠. 이처럼 물은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것은 이 작가가 자기의 자유로운 어떤 사상과 감정을
나타낼 때 물을 통해서 대체로 많이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은 작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해서 이 책을 쓰는데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남의 그 한문학을 했던 작가, 그 가운데 이제 그 한시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에는 영남의 대표적인 이학의 종장이라고 생각했던 정몽주, 그 다음에 이직, 어덕강, 조식, 그 다음에 조형도, 이런 분들이 다 영남분인데 이분들이 물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작품으로 형성했던가라고 하는 이런 점을 1부에서 다루었고요. 2부에는 국어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또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주로 살폈는데 이 성리학이 고려 말에 들어오면서 특히 주자학이 들어오죠.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함께 주자의 무의구곡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복건성에 있는 무의산 계류를 따라서 설정한 주자의 무의구곡 하나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167개의 구곡가 계열의 그 현장들, 경영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주자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전격형이 있고 그것을 조금 지역의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형시킨 이 변격형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합친 이 복합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경북의 차원, 그 다음에 수용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대구의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다루은 것이 2부고요. 2부는 그러니까 계울을 따라서 주로 이렇게 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계울이 주목된 거고, 그 다음에 영남의 모든 계울 같은 경우는 낙동강으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3부에는 낙동강 주변에 어떠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학이 거기에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런 것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강안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이 강은 사실 영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모든 강에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강연안의 어떤 그 학문을 강안학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는 낙안학이 되는데요. 낙동강 연안학이 되겠죠. 여기에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서로 만나서 회통하고 남명학과 태계학이 서로 만나서 회통하는 이 회통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낙동강을 오르내리고 또 좌우로 넘나들고 하면서 문화를 생성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는 소금배가 오르내리고 또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실천성과 실용성이 굉장히 하여튼 강조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또한 나타나는지 이런 것을 거기에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독창성인데, 예컨대 상주의 소재 노수신 같은 경우는 양명학을 이 초기에 도입해서 그것을 양명학적 사유를 독창적으로 구현한 바가 있고요. 성주의 한주 이진상 같은 경우는 유리론, 이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구현한 바가 있고, 여헌 장영광 같은 경우도 도이런노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처럼 강연안에는 이 회통성과 실용성 내지 실천성, 그 다음에 이 독창성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문화 생성의 어떤 현장을 이루는 이 역동적 생성 공간으로 활용됐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이 책은 쓰여졌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대의 표상은 직선입니다. 이 고속도로하고 철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직선을 추구하죠. 그래서 고속도로 보면은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쭉 가다가 앞에 산이 가로놓이면 산을 뚫어버리고 강이 가로놓이면 거기에 다리바를 세우고 지나갑니다. 여기에는 폭력과
파괴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경쟁의 상대입니다. 그것을 밟아야지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빨리 가서 뭘 하겠습니까? 자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늘 필요하죠.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과제인데 바로 전근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전근대를 표사하는 것이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강입니다. 곡선이죠. 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은 천천히 흐릅니다.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메우고 지나가죠. 그리고 산이 가로놓이면 돌아갑니다. 천천히 가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갑니다. 이웃이 나한테 말을 그런데 보면 그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픔을 들어보면 결국 자기의 아픔이죠. 그렇게 하면서 아픔을 공유할 때 서로 소통하면서 치유가 되는데 이게 전근대 굉장히 중요한 전근대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은 근대를 극복하는 탈근대 내지 극근대의 어떤 그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더욱더 추구해야 할까요? 바로 곡선의 미학입니다. 천천히 가면서 치유하고 아픈 그 마음을 가다듬어 가면서 이웃과 함께 가는 이런 어떤 행복한 사회가 필요할 텐데요. 물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역학 문제입니다. 지역은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과 정신을 키우는 곳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가정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러면서 자기를 알고 또한 사회를 알고 나라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학은 이 책에서 이야기한 영남학인데요. 이 지역학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물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또한 지역학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영남한문학과 물의 문학의 저자 정우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